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길의 김원철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저는 네. 지금 그 디지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전까지 법조팀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얘기하는 주제와 좀 네. 관련되지 않나 싶어서 와주십시오 해서. 법조팀이라면 이제 검찰이나 그렇죠, 예. 법원, 저는 검찰에만 있었고요. 네. 검찰에서 주로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출입하시던 김원철 기자님 모셔놓고 고품격 질문을 오랜만에 고품격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네. 부담됩니다. 아유, 우리 김원철 그러시구나. 기자가 네. 검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검찰들을 딱 손바닥에 놓고 이제 주무르던.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취업 찬도서는 뭐 거짓말이나 프라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 등등 노희경 작가와의 협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표민수 감독의 드라마 제작론 드라마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를 이때까지 작업해왔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에서부터 제작, 투자, 또 작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연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작가나 감독을 꿈꾸는 분들이나 브라운관 뒤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근데 너무 드라마 PD답지 않게 너무 직설적이네요. 드라마 어떻게 만들 그러니까 것인가. 약간 그 교과서를 의도하고 만드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살 네. 것인가. 뭐 이런 거 약간 느낌이 아, 비슷해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노희경 작가님도 강추를 했던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그렇듯 저희 댓글창에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이 책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접시들이 있죠. 자, 이거 네. 빨리 이거 불기 전에. 네. 네, 아마 펀치의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펀치에서 가장 이제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두 주인공인 조재현 씨와 김래원 씨의 어떤 끈끈한 러브라인을 상징하는 매개체였는데 네. 둘의 마지막 그 결별신을 장식하는 예, 매개체가 되기도 했었죠. 예. 네. 그래서 터졌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부럽네요. 어쩐지 아까 좀 일찍 시킨다 했어. 김원철 기자, 예. 진짜 그 검찰청사 내에서 네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들이 네.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그러나요, 진짜? 그 밖에서 시켜 먹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네. 그 지금은 대검찰청이 그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수사 기능이 없어져서 네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없는데 네네. 예전에 중수부가 있던 시절에 큰 수사를 하면 밖에 나가면 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늘 이렇게 약간 갈비탕이라거나 육개장 같은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먹는. 아. 그래서 거기 외상이 뭐 1,몇백만 원이 밀려가지고 뭐 막 이런 아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뭐 회사가 나중에 안 가고. 갚기만 하죠. 네. 하면 되죠. 갚기야 갚겠죠. 네. 네. 한 달 단위로 뭐 결제를 회사 한 하니까. 번도 안 해보시는 분처럼.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은근히 그 중년 남성들의 어떤 로망 같은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짜장면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 뭐 부모의 어떤 배경을 등이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밑바닥, 그러니까 짜장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극중 조재현처럼 그 드넓은 자신의 방을 갖게 됐을 때 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맛보는 짜장면의 맛이란 하필이면 흰 옷 입고 온 날 이렇게 짜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기 턱받침을 하고 왔네요, 그래도. 턱받침이라뇨? 참 우리 메인 MC 참 어휘 선택도 참 고상하시고 펀치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아실 만한 이제 추적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총선과 대선 전국의 사이에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네. 이 완전히 빵 터져서 신드롬격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드라마였는데요. 박경수 작가의 세 번째 단독 집필작입니다. 이 박경수 작가가 그 송진환 작가의 그 보조작가 출신이거든요. 재밌게도 같은 시간대에 송진환 작가의 복귀작 힐러하고 붙고 있습니다. 네. 펀치로 우연치 않게 이제 1회를 네. 집에서 이렇게 보고 한 회만 보고 완전히 쏙 빠져들어갔고 그쵸. 앞에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는데도 엄청 복잡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네. 한참 설명한 다음에 딱 시작을 해요. 등장인물의 이름과 극중 직위까지 자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네. 사극처럼. 주인공을 맡은 김래원
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난과 멸시를 이겨내고 검사가 된 사람이라서 굉장히 성공력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격인 조재현 씨를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굉장히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가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뇌종양 환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정의감에 불타던 이제 전처가 조재현 씨와 대립각을 세우고 죄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조재현 씨가 이제 자기 오른팔을 버린 셈이었던 거죠. 수술이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태준 검찰총장이 박정현 씨를 버렸는데 이게 눈을 떠버립니다. 수술은 실패해서 시한부인 거는 그대로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애들 엄마 명예는 회복해놓고 내가 모든 걸 단돌이 해놓고 죽겠다. 검사들 보면요. 네. 이제 물이 좋아요. 김래원 검사, 그다음에 김하중, 그다음에 그 여검사도 굉장히 그 최현진 검사를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저는 또. 아, 그럼요. 네. 김래원 네. 씨랑 둘이 네. 나란히 네. 또 복도를 걷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런웨이로 변하죠. 예. 그 장면이. 박경수 작가가 되게 좋아하는 구도예요. 야망에 가득 차 있는 남자 주인공과 그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연인인 것 같지만 연인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야망을 공유하는 동지 같은. 실제로 이 검찰청에 가면은 네네. 이렇게 물이 좋나요? 아니, 무슨 나이트도 아니고. 근데 표현이 좀 약간.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사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았겠어요. 네. 최근에 젊은 검사들은 진짜 좀 예. 아, 진짜 선남, 선녀 검사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있군요. 좀 있는 편이긴 네. 한데요. 드라마에 나오듯이 대검찰청이나 네. 중앙지검이나 이런데 와 있는 분들은 좀 덜한 편이 많죠. 그분들은 약간 경력이 좀 된. 아니, 경력도 되고 워낙 이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좀 몰골이. 많이 상한 분들이 성비는 어떤가요? 네? 여검사들이 좀 얼마나 검사들이 되나요?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고 대검찰청에 평검사, 여검사 1명, 2명 정도 있을까? 사법고시에 그래도 여성 합격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도 검사는 지방을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기가 좀 쉽지 않고 주로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판사, 뭐 오히려 판사, 예. 판사 검사는 잘 쪽으로. 안 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나오는 네. 윤지숙 장관. 윤지숙 장관, 최민기 최민기 씨가 씨가 얘기하죠. 얘기하는. 약간 그 네. 강금실 장관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황제하니까. 그 강금실 전 장관에 비해서 이제 극중 윤지숙 장관은 패션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화장품에 신경을 많이 아, 쓰시죠? 예. 우리 마누라가 장가임 화장품 뭐 쓰시냐고 묻던데. 지검장을 하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검사들이 이제 지검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전무하죠. 예. 전무하죠? 전무합니다. 검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검찰의 이제 일종의 약간 차관급 간부가 되는 첫 일종의 정무직 같은 네.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올라간 여자가 지지난해 처음 나왔고요. 그 위에 이제 고검장이 돼야 고검장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지검장을 여자가 한다는 건 상상하기 좀 힘든. 보면서 놀랐던 거는 네. 이 검찰 안에 뭐 파벌이 있고 네. 뭐 이런 라인이 있고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네. 사람 뭐 인사로 수시로 인사를 내면서 막 이제 요직으로 앉히고 뭐 저 좌천배에서 저쪽으로 보내고 수사권 박탈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게 인사철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그 극 중에서 그 검찰총장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그 인사권을 되게 중요한 극전개 도구로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검사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거든요. 총장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일할 몇 명을 뭐 누구를 좀 달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데 미국 보내라 그러면 바로 미국 가라 그러잖아요. 다음 날 네. 바로 발령이 나고. 네. 그런 아, 거는 좀- 실제는 그렇게까지 막강하진 않나요? 인사는 법무부에서 틀어지고 아, 하는 아. 거고요. 총장이 데리고 쓸 간부들이나 중앙지검에 있는 몇몇 중요한 자리들은 총장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는 네. 사실 보고 있으면 약간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치받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냥 거대한 은유로 받아들이면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두 개로 쪼개놓은 게 우리나라 좀 독특한 거거든요. 예. 둘 사이에 일종의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쪼개놓은 거고 둘 사이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가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검찰 이쪽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청와대의 뜻을 받든 이 법무부 쪽에서 못하게 할 때 밑에 검사들을 위해서 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는 밑에 검사가 총장을 건너뛰고 장관과 손을 잡아서 그렇죠. 김하중 같은 경우에 네. 총장을 수사하는 그런 경우는 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검사가 부른다고 막 법무부 장관이 레스토랑을 막 가. 근데 그걸 또 CCTV를 찍혀 또.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요. 예. 박경수 작가 전작들에도 보면은 비슷한 구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추적자에서도 보면 이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대선 후보의 아내와 대선 후보가 그 정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직접 만날 때가 있어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되게 말단에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틀어준 사람이 마주쳤을 때 생기는 극적인 긴장감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추적자, 황금의 제국, 펀치까지 이어져 오면서 구성이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추적자부터 황금의 제국 그리고 펀치에 이르는 이거는 박경수 작가가 의도한 어떤 권력 3부작 같은 어떤 연작 시리즈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3, 4번까지는 좀 용인을 예, 해줄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음 작품이 뭔가 바뀌면은 3부작이라고 포장이 가능한 거고 다음 작품에도 이러면 그냥 박경수만의 어떤 장르를 설정한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죠. 그 구도는 똑같이 가잖아요. 왜 네.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가난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성공하면 다 선이 돼. 추적자에서는 김상중이 그랬고 황금의 제국에서는 고수가 그랬고 여기서는 김래원이 그러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조력자들이 있고요. 장신영 씨가 앞에 두 작품에서 조력자를 했었고 이번 작품에서 서재 씨가 그걸 하고 있고 정말 다 개천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총장 네. 이태준 그리고 형 이태섭 그 형제도 그렇고 박정환 검사도 네. 아직도 그 굉장히 약간 허름한 건물에 세탁소 어머니는 세탁소를 하시고 네. 뭐 그런 집에서 이제 살면서 하는데 요즘은 개천용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 게 아닐까. 어린 평검사들 중에는 진짜 이런 집안적 학벌점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저 박정환 검사 그 정도 급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천에서 정도. 네. 개천에서 정말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올라와서 정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이 수사에 바쳐서 이렇게 이 선배들의 인정을 받고 이게 끈끈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검찰 내에서는 그런 인사 패턴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능력주의 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뭐 선후배다 내지는 동양이다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거에 의해서 라인이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같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인사를 할 때 보면 이 같이 데리고 일했던 선후배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발탁 인사도 많이 있고 같이 일해보니까 일 훌륭하다. 잘하더라. 그렇죠. 쟤를 내가 데리고 와서 좀 일을 해야겠다.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이 에이스 부서들에 가면 다 진짜 실력 좋은 사람들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박정환 유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드라마에서는 이게 능력을 진짜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범죄 수사에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데 이게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게 수사를 정말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약간 윗선에서 좋아하는 그림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바로 옆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구동치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승소율 3위 안에 드는 젊은 검사인데 윗선에 말을 안 들어서 계속 그 한직으로 도는 검사로 나온단 말이죠. 라인 타기를 못하면은 그렇죠. 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못 올라가고 한직으로 도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그 트랙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트랙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이제 기회를 잡기가 어렵겠죠. 트랙에 한번 올라타야 점점 또 발탁이 이루어지는데 검찰이라는 게 다 기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기수로 딱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기수가 이번 텀에 갈 수 있는 에이스 자리는 어디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텀을 2번 놓치고 3번 놓치고 이러면 이제 영영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박정환이 그 시골의 무슨 바닷가에서 영월지청에 나오는데 자기 다시는 밀려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렇게 에이스 라인을 타다가 한번 이렇게 툭 밀려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그 밀려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내가 저기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밀려갔다 오면 굉장히 순치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극중 박정환 검사가 굉장히 젊잖아요. 네. 37으로 나옵니다. 37. 근데 37에 검찰 역사상 그런 검사가
나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다 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찰 역사상 그런 미모를 가진 검사도 없었겠죠. 자꾸 리얼리티를 따지지 마시고. 리얼리티 따지면 최현진 검사가 진짜. 아니야. 리얼리티 따지면은 까메오로 잠깐 나왔던 맞선남 그 강하늘이 네. 가장 비현실적이죠. 아, 맞아. 거기, 맞아. 강하늘, 우리 저. 예, 미생의 장백기 씨. 김내연이 자기가 이제 네. 죽기 전에 네.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의 믿음직한 사위를 네. 이제 만들어주려고 여동생을 이렇게 맞선해보게 하는데요. 네. 할아버지는 성북동, 부모님은 청담동이었나요? 네. 김내연은 약간 좀 거래를 하죠. 금융조사부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저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비현실, 너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예. 목적을 위해서 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네. 정말 범인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범인으로 만든다든지, 그 정도까지 검찰이 지금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사실 알면 그건 얼마나 알면 지금 이미, 큰일이었습니까? 이미 여기 저 특종상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단을 하나 더 높여놓고 모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론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왜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희가 이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박정환 검사가 이제 특수부를 쭉 오래 한 검사로 나오는데 특수부를 하지 않은, 특수부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검사들은 특수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수부가 저거에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사들, 그러니까 기자로 치면은 탐사보도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얽매여 있지 않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냥 잡아서 기획수사. 기획수사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획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잡고 자기들이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취재한 팩트들을 끼워 넣거나 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그림을 딱 그렇죠.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수사를 하는. 한 70% 취재를 했는데 네. 이거 기사 안 되네 한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사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 수사 자체에 그 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사가 특수수사긴 한데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많이 안 한 검사들은 특수부 수사를 보면서 저거는 정말 너무 위험하다. 특수부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 정윤회 사건, 네. 정윤회 사건 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낸 그대로 네.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수사 결과를 내놨단 말이죠.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틀린 게 많아서 검사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아, 억울해도 할 말은 없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네. 차장검사, 그 정덕현, 정북현 씨죠. 정국현 네. 차장검사, 네. 그리고 신하경 검사도 그렇고. 아, 근데 네. 저는 차장검사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절대적인 정의란 없다. 인물들을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인간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박경수 작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윤리적인 선택이죠. 내가 여기에서 이 선택을 하면은 왜 가장 그 극적인 에피소드가 세진자동차 어떤 부도 사태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잡고 있는 연구원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정국현 차장검사 측은 이 연구원을 증인으로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김대현은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이 자동차를 네가 타면 너에게 약속된 연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자동차를 타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처럼 인물들이 항상 어떤 환경에서 신념을 지키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가 늘 있어요. 김래한이 연기하는 박정환 검사를 경멸할 수만도 없는 게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 동료보다 사람은 나쁘지만 일을 되게 하는 동료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런 거죠. 뭐 유능무죄, 무능유죄 이거죠.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처음에 보면서 모두 다 신하경인 자리에서 봐요, 이 드라마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저 수많은 악당들 중에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비겁한 선택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얘기가 좀 갑자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켰어. 보니까 조용해져. 미안해요. 다들 왜 이래? 나는 누구를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저도 아, 그래서 그런 그래요. 얘기를 이런 하죠. 생각을 드라마에서 했었어. 어떤 인물에 제일 이입해서 보는지. 뭔지 아시죠? 꼭 이입은 아니더라도 어느 인물에 끌린다 가장 내가. 가까워. 역시 저는 박정환 검사에 가장 네. 이제 이입을 하면서 비슷해서 끌리는 왜냐하면은 건 아니죠. 최현진 검사랑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아니 부럽더라고요. 이 위험해. 저기 대형음악으로 언제나 타긴 좀 깔아.
해주세요. 하여튼 최현진 검사의 매력에 푹 빠진 요즘입니다. 박정환이 매력 있는 게 그런 멋진 여자가 옆에서 고백을 하는데도 네. 철벽치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네. 배우셔야죠 그런 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백을 받으면 고백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쌩하게 이제 그 어떻게 대응하나 보길 고백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저도 박정환 검사 역시 신하 같은 이유는 아니시죠? 너무 약간 이상적이잖아요. 신하경 김하중, 검사. 네. 김하중이 연기하는 네. 검사. 네. 그래서 박정환 검사를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 그 조직의 압박에서 그 정도 포지션까지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적인 선택만으로 거기 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박혁권 씨가 연기하는 조강재 예, 조광재 검사 아닌가요? 치사하게 유능한 거. 감정이입하는 캐릭터는 따로 있어요. 그 박정환 검사와 신하영 검사의 친구로 나오는 이호성. 이호성 검사. 온주환이 예, 온주환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악을 선택한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평상시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가질 만한 딱 그 모습인 건데.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데 그 수사관 있잖아요. 네. 아, 예. 수사관. 오동철 수사관. 오동철 수사관. 오동철 수사관에도 감정이입이. 오동춘인가요? 오동춘. 네, 오동춘. 네. 오동철 수사관에도 감정이입이 좀 잘 되는 듯한. 왜요? 영수증 처리할 때? 이런 거? 마냥 밝잖아요. 밝고. 초반에는 윤지숙 장관이야. 내가 따라야 할. 네, 설마 했던 윤지숙 장관. 네. 극 중에서 이제 윤지숙 장관과 신하경 검사 사이에 어떤 여 검사들의 그런 유대 이런 것들이 전문직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해서 트위터에 나 이 관계가 참 좋다라고 썼는데 그 트윗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윤지숙 장관이 네. 아니, 뒤통수. 네. 이렇게 통수가 많이 등장하는 종류의 드라마들에서는 어떤 그 너무 등장인물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제목 펀치가 네. 뒤통수를 날린다는 의미로. 그렇죠. 그렇군요. 내가 봤을 네. 때 그 뒤에서 매긴다라는 의미로 펀친 것 같아요. 어. 극 중에서 이제 좀 가장 형상화, 좀 극적 형상화가 잘 됐다 이렇게 뽑는 캐릭터는 저는 이태준 총장이에요. 첫 등장씬이 혹시 기억나세요? 김래원이 자고 있는데 네. 가서 굉장히 다급하게 깨워요. 되게 비굴하게 내가 나이는 같은데 키스가 2개 아래다. 나 옷 벗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굴하게 나 좀 도와도 이러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조재현 씨가 여기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캐릭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부작이라고 봐주고 있는 네. 이 권력 3부작에서 이 무시무시한 권력형 괴물 셋이 다 영남 출신의 영남 방언을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작품에서 박근영 선생님께서 호남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영남 사투리로 네. 모두를 경악해 했는데 그 사투리를 쓰게 됨으로써 굉장히 현실에서는 찌질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특히 형제가 네. 같이 나오는데 이제 두 형제가 애틋한 게 정말 짠해요. 저 두 형제를 보면은. 네. 신년회 할 때 왜 2차로 호프집 갔을 때 거기 이제 틀어놓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극중 그 이태섭, 그러니까 이태준 검찰총장의 형인 이경 배우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태준아, 치에게는 음땅에서 캔게 맛이 죽인다. 그러니까 형 말이 맞지? 이러면서 눈물 그렁그렁 흘리면서 조재현이 행님 안 된다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정말 호프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악역이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악역인데 어떡해 죽나봐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태준이 네. 자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올라오는데 30년 걸렸는데 내려가는 건 한나절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의 어떤 절절한 굴곡진 인생사를 굉장히 좀 잘 그려내죠, 박경수 작가가. 그렇게 어떤 대기업의 어떤 사장으로 있었고 부도 사태 뭐 이런 거에 법적 책임까지 증명이 안 됐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치경인 사람이 검찰총장에 그러니까요. 앉는 것도 사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청문회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분명히 기사가 쏟아져 나올 그렇죠. 거고,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이러니 저러니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친형인데 굉장히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중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30억 뿌렸다고. 내가 그 이북을 그렇죠. 잠재우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근데 박경수 작가 세계에 이 사람 다들 너무 유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미 단돌이 다 해놨다 그러면 정말 다 끝나 모든 게. 이 중에 검찰하고 엮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사건으로. 사건 내지는 그러니까 뭐 지인이든 사건이든 이렇게 전 검찰청은 사측간 전화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저도 이렇게 진짜 검사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무슨 어디 지검인데 이승환 씨 계좌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몇 명 있는데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아주 뭐 은근히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해요. 그 친구는 지금 인천지검에 있는데 항상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뭐 직업적으로 이걸 많이 하봐야지 뭐. 직업병이라고 하시는데, 직업병이에요. 그걸 많이 하는군요. 왜 그런가요? 피의자 아무래도 신문할 때. 신문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뭐 제가 신문을 하는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생각해 봤을 때 네. 말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막 추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펀치를 보면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좀 연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인물들이 어떤 정치를 잘해서 유능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옆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내가 그 자리를 밟고 올라서느냐.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박경수 작가의 어떤 연극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게 사무실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것도 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검찰총장 사무실이. 아, 실제로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크나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로 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검찰총장실 혹시 들어가 보신 적 들어가보진 있으세요? 못했고요. 아, 들어가보지 못하셨구나. 검찰총장만 방이 넓은 게 아니라 박정원 검사도 사무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예, 그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 유리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전혀 왠지. 그렇- 네, 아, 전혀 그거는 그렇지 새로 않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세트를 그렇게 그러니까. 지었다고. 멀리서 웅장하게 잡고 어떤 그 권력의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작가나 제작진들의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최고의 장면은 저기였죠. 이제 취임하고 이태준 네. 검찰총장 취임하고 로비에서 네. 이제 이태준 총장과 박정환 검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유리로 된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로비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도열해 갖고 90도. 인사를 하는 90도 네. 인사를 그것도 하는 계속 인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다 딱 손을 들면은 그럼 그걸 빨리 보고 있던 사람이 그때 딱 맞춰서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사 안 한 놈은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안 본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대검찰청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오. 현직 아, 검사가 검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굴욕감을 제가 아무리 총장이지만 내가 90도 인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죠. 예.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모신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않아서 너무 굴욕감을 느꼈다고.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와, 현직 검사들이 다른 이 것도 드라마 아니고. 많이 보나요? 네,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뭐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굴욕감을 느꼈다. 난 저렇게 인사하지 않아. 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비리 검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굴욕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총장한테 거를 보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들 기질 자체가 약간 상명하복도 굉장히 강하지만 네. 이 독고다이 성향도 굉장히 강하기 네, 때문에 엘리트 그게 의식이 묘하게 있죠. 공존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기자들하고 기질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이 폴리월드 말고 이걸 해야겠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있어. 아니 어떻게 두 번째 코너부터 안 누르시려고요? 본조를 지키셔야죠. 네네. 굉장히 저는 귀가 얇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만사지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만시지다. 만사지탄. 만사지탄. 기자들도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 어디 뭐 기자들이 막 부장님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살살 기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진짜 부장하고도 막 싸울 수도 있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새 편집국장님 취임하셨는데 그렇죠. 90도. 어쨌든 그 로비는 제가 이제 제 경험상 SBS 거기 방송국 로비. 100% 누가 봐도 SBS예요. 네. 근데 SBS 거기에 방송국에서. 네.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니까 왠지 네. 통쾌하네요. 이 드라마에서의 그 의사 그 분의 그거를 박정환 검사가 이렇게 해결을 계속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어. 뭐 판사 배당을 막 박정환 검사가 이렇게 막 그러게 이게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검사가 어차피 나는 그 지점에서 판사들도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저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굴욕감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의사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야비하게 나오잖아요, 의사도. 근데 뭐 의사는 뭐 네. 의학 드라마도 많으니까요.
그 마치 내가 연재처를 내 입맛대로 훨씬 더 고려 잘 주는 연재처로 내가 잡아놨어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딱. 어쨌든 여기 펀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찌질하고 좀 뭔가 의사도 그렇고. 네. 찌질한데 욕망은 특화되어 있고 네. 근데 쓸데없이 유능해. 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얼마나 세련되게 감추느냐, 윤지수 장관처럼 아니면 이렇게 장현성이나 그 박혁권 씨가 연기하는 조광재처럼 정말 대놓고 드러내느냐. 네. 장현성 배우하고 그 박혁권 배우 두 분은 네. 그런 역할들을 너무 잘하셔서 네. 계속 그런 역할들을 반복해서 맡으시다 보니까 이 박혁권 씨 같은 경우도 이 전 드라마 미래에서 굉장히 찌질한 남편 나왔고. 최고였죠.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찌질 연기를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네. 아예 그 찌질미라는 말이 붙었어요. 찌질미. 찌질미. 네. 찌질미의 배우로. 골룸이나 킹콩을 연기한 앤디 서키스가 계속해서 그 모션 캡처 전문 배우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좀, 너무 잘하니까. 네, 좀, 그러니까 사람이 뭘 너무 잘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맨 처음에 이제 이태준이 등장을 할 때 이렇게 비굴하게 등장을 했는데 자기 손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박경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시키고. 역대 박경수 작가 작품에 나오는 악역들 중에 오른팔이 가장 부실하죠. 어떻게 보면. 조광재가 사실 그렇게 시킨 거를 아주 매끈하게 잘해내는 악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인 거야. 조광재가 그러잖아. 내가 그 이 사람 오른팔으로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왼팔은 되게 자주 바뀌었다고. 내가 봤을 때 이태준 총장은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아, 조재현 씨 뭐 원래 이런 역할을 잘 했지만 이번에 특히 저는 이 먹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항상 뭔가 분노에 차서 먹을 때 유독 많이 먹어요. 분노에 차서 짜장면을 먹고 차를 마실 때도 이 코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분노에 차서 네. 장관이랑 같이 이제 코로 하면서 차를 확 마시고 분노에 차서 칙을 뜯고 치를 뜯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탐욕적인 캐릭터를 네.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 먹는 걸로. 네. 그 패러디 있잖아요. 그 TV로 이제 자기가 그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던 그 박정환 짜장면 검사가 박정환 씨, 검사. 네. 그 이태준 그 검찰총장 방으로 짜장면 하나 보내서 네. TV를 켜니까 이제 김래원이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네. 둘이 마치 마주보고 먹는 거와 같은 이렇게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네. 패러디 중에 네. 그 왜 아프리카 TV 네, 로고가 그렇죠. 붙어 있고 네. 그 김래원이 먹방을 하고 있으면은 조재현 씨가 별풍을 짜장면 몸을 보고 2만 개를 쏘는 예. 박경수 작가 드라마는 굉장히 그 또 명대사, 어록 이런 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제 물려요. 새 드라마, 그러니까 추적자를 볼 땐 정말 좋았어요. 황금은 제국 때 어라 했어요. 근데 펀치 때 오니까 좀 질리는 게 모든 등장인물 다 명언 중독이야. 그러니까 명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김재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인상적인 명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최현지 검사 뭐라고 명대사를 기억할 위험한 사람이야, 진짜. 영검사들 그렇게 입고 다니면 지적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못 입고 다니게. 아 진짜요? 서현진 검사가 뭐 옷차림이 좀 과한가요? 과다기보다 화려하죠. 보기에. 그런가? 나 전혀 못 느꼈는데. 치마가 한 무릎 정도 오지 않나요? 무릎 위로나? 약간 무릎 선인 것 같아요. 무릎 위로 올라올 때도 있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도 보셨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놓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요? 네가 그렇게 입고 취조를 할 수 있겠냐. 네. 갑자기 미생이 안녕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거기서 서재 씨가 연기하는 그 최현진 검사가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말투가 굉장히 위아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약간 내 라인이 아니다 싶으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말을 그렇게 짧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리 꼬고 앉아있더라고. 법무부 장관이랑 만나는데 카페에서. 자기가 여의도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왜 그걸 사방팔방에다 광고를 하고 다녀. 그렇죠. 이 드라마가 디테일에서 조금씩 그런 건 있지만 결국 현실에 다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최근에 왜 그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네. 경우에도 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물론 뭐 청와대의 뜻에 따라 한 거지만 감찰까지 해가지고 네네. 거의 뭐 능지처참했다시피 네. 해서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 구조라는 게 그런 장면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하고 네. 김종빈 검찰총장하고 네. 네. 그때 그 강정구 교수를 네. 이제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네. 김종빈 네. 검찰총장이 했을 때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해라라고 해서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티프를 따서 네.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극 중에서도 그렇죠. 꼭 검찰 내 일뿐만이 아니라 비리 같은 거 급발진 사고에 네. 대해서 네.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뭐 세진자동차 부도는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극 중에서 지금 10명이 사망한 걸로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떤 현실과의 접점을 드라마 안에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게 또 이제 박경수 작가를 단지 이제 드라마를 즐겨보는 팬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면에서도 언급을 하게 되고 이런 뭐 장점인 것 같아요. 추적자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그 극 중에서 이제 박근영 씨가 그 총수로 있는 대기업이 누가 봐도 삼성하고 누가 봐도 현대를 삼성이에요. 반반씩 섞어놓은 것 네. 같은 네. 이렇게 드라마가 특정 기업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상시키는 어떤 그 비판을 감행할 수 있었는가도 굉장히 화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갤럭시 시리즈를 협찬을 PPL을 넣었던 어떤 삼성의 그래 너는 깔아 나는 광고하마라는 어떤 그 통배짱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미드처럼 속도감 있게 몰아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 미드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뽕기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드라마에. 뭐 절대로 뺄 수가 없죠. 절절한 형제라든가. 개천용이라는 소리 어, 자체가 일단은 어떤 그 한국인의 한의 정서. 네네. 아버지에 대한 애증 이런 게 또 박경수 작가의 좀 그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서거든요. 그리고 호러머니. 이번에 펀치에서도 김대현이 원래는 서울 법대 정도 갈 실력이었는데 그 뭐 지방대 법대를 택하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네. 원래 이제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뭐 가망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안의 뭐 가산을 팔아서라도 수술을 받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다 식구들은 빚을 떠안고 이 김대현은 가장 역할을 하면서 결국 뭐 지방대 출신이 된 거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뒷바라지한 어떤 그런 뭐 서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표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이 특히 이렇게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적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엔딩곡은 가리온이라는 이제 힙합 듀오가 있습니다. 네. 한국 힙합 1세대 MC 메타. 뭐 얼마 전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연결고리로 아주 그냥 열풍을 일으킨 예. MC 메타. 메타와 네. 나찰. 그렇죠. MC 2인조로. 메타와 나찰 복마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야, 이 복마전. 제가 이 드라마를 상징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 노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예. 언젠가 이도 씨가 날 삼킬 거야 분명해. 예. 네. 어떡하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 시키지 말랬잖아 내가 지금. 하신 거예요? 이러려고 시킨 거예요. 달래 MC 메타가 잘하는 게 달래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달리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이것도 랩으로 약간 시적 허용으로 약간. 좀 당황하셨네요. 내 뭐, 씨가 어디에 있다고 진짜 허용이야. 자, 아무튼 빨리 가사를 읽고. 불을 보듯 모든 것은 뻔하고 아는 것은 여지없이 변하고 맨날 뒤통수 치는 거예요. 맨날 변해 우리가 보는 거. 작은 돌을 던진 그가 떠나면 남은 것은 피를 부를 복마전. 야, 이 정말 이 드라마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남은 것은 없다고 시를 부른 나그네를 벌하고 낮은 목소리가 이제 커지면 악마들만 살아남은 복마전. 정말 뭐 시시때때로 막 변하고 어제 저기 오늘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저기 되고 이것은 정말 피가 피를 부르고 물고 물리는 복마전이 바로 이 펀치에서 묘사하는 이제 검찰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뭐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겠죠. 저희 그 남성 평균 미모를 올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성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늘 것 같아요. 이 녀석. 그러게요. 실제로 시청률이 늘면은 다음에 안 모실 때도 사진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박스 CG 있자 CG. 아니 CG카드 필요 없고 박스로 따가고 여기다 붙여놓자고. 녹화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몰아서 보다가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정말. 결국 새벽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네. 근데 짜장면 하나 시키면 배달이 안 오니까 거기다 이제 탕수육까지 끼워서 먹으면서 짬뽕 국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시키면은 참 보면서 아 불경기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죠. 뭐 결론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짜장을 4개나 시켰는데 짬뽕 국물이 하나가 안 오잖아요. 아니 저 군만두 서비스 안 줬어요 여기? 아 진짜? 남자 안 되겠구만. 아니 그리고 그 극 중에서도 보면은 검찰을 굉장히 높은 사람들 방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물론 짜장을 하나 시켰는데 군만두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짬뽕 국물 정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작품 안에서 권력에 짓눌리지 않고 가장 푸르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하경 검사하고 중국집이야. 말씀하신 걸 받아서 그 검찰 그 서초동에 검사들이 많이 가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총장이나 차장 정도가 예약을 하면 고기가 달라요. 그래요? 사장님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고기를 네. 줘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이제 아래 검사들이 예약을 할 때 마치 뭐 총장님이 누구랑 오는 누구랑 가는 것처럼 총장이 총장이 간다고까지 뻥을 치긴 너무 간이 그러니까 뭐 차장님이 오늘 오신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뻥을 쳐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장님이 그걸 확인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깃집도 그렇게 차별적 서비스를 아니, 이 하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중국집 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잖아요. 내가 보니까 펀치의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뒤통수. 완전히 반전. 펀치 주제의식이 아닌가. 저는 이 결론 마음에 안 듭니다. 담당 PD가 귀를 막고 네. 있네.